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1월 28일 일요경마 역시 부산교차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2018년 1월의 마지막 경마일이기 때문에 혼전도는 불가피해요. 금요 경마도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가 주를 이뤘는데 이번 주 부산교차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경주부터 6경주까지 결코 만만한 레이스가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역시 신중한 배팅이 접근이 요구가 되고 있고, 오늘 추천 경주는 이번 1경주와 6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 1경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의 천마탈에 있습니다. 자, 익면적으로는 안쪽에 두마필, 1번마 퀸더퀸, 1번 애플골드, 승급전을 갖는 두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두마필 모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하등에 불리할 건 없는 그런 조건이죠. 여기에 5번 육룡이, 7번마 러닝걸, 10번마 유로공주 이런 마필이 팔립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인기 마필들이 역시 1000m이기 때문에 좀 발이 빨라요. 국산 5등급의 1000m라는 점에서 승급전을 갖는 애플골드나 킨더킨이 그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을 지켜낼 수 있냐, 요게 관건이죠. 요 두 마필 모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선행은 어차피 한 마필밖에 못 가는 거죠. 따라서 1번, 2번이 동반 입상을 해내기는 좀 어렵고, 약간 경합을 한다면 두 마필 모두 자빠져도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승급전은 갖는 두 마필이 대길로 팔리기 때문에 액면적으로는 편성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1000m 점에서는 나름대로 다 한 발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에요. 보편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컨디션의 변화가 일어난 마필이 한 마리가 아니라 제가 노리고 있는 두 마필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애플골드나 킨더킨이 선입으로 그렇게 타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5번 육룡이도 그렇고 러닝걸도 그렇고 빨리빨리 앞에 갖다 붙일 텐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도 컨디션이 좋아졌고 1000m이기 때문에 한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선의권에서 충분히 한 발이 가능하고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보다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한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진 컨디션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복병 한두 정말 진하게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 레드클라우드, 2번마 담양공주 역시 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불안하죠. 이 레드클라우드, 담양공주 두 마필 모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1경주와 마찬가지로 두 마필이 선입으로 곱게 들어오기에는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레드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에 1300에서도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구마신의 착차를 보였어요. 그것도 선행을 간 조건에서. 이 레드클라우드는 제가 10월 27일 날 첫 입상을 할 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적중의 기쁨을 받았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1300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물론 1300에서 입상을 차지했죠, 승급전에서. 그렇지만 이게 안쪽에 이번 담양공주의 선행 가능성이 더 높죠. 게이트 따로 두 마필 비슷합니다만 게이트 이점을 지니고 있는 담양공주가 있기 때문에 레드클라우드가 선행을 못 간다면 불안 요소가 있고, 담양공주도 승급전에 1300입니다. 2번 게이트에서 아주 편하게 선행을 간다면 1300도 충분히 버텨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이 승급전 1300 첫 도전에 또 8번 레드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담양공주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경주를 보면 따라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그때 당시는 우승을 거머쥐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능력이 극대화 되기 위해서는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2번, 8번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안 요소가 있죠. 따라서 복병은 10번 행복한 질주입니다. 행복한 질주 같은 경우는 김철우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기수가 교체가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현장에서도 행복한 질주를 놓고 했는데, 그 출발을 하면서
그 2번 마필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쭉 밀리면서 경주가 하나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스타트 능력도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행복한 질주가 뭐 선위권에서 이번 경기는 중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 같은 뭐 그런 불운이 또 일어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행복한 질주가 막판 한 발에 빛나는 한 발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8번의 레이스를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약간 경합성 레이스를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개적인 메리트까지 지고 있는 마필이 행복한 질주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행복한 질주가 충분히 막판 정말 빛나는 한 발이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8번마 유혹망치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7번마 히든스타, 3번마 영광의 팩터, 5번마 티지 엠프리스, 6번마 럭키 프라임. 8번 유혹망치는 인정하고 갑니다. 유혹망치 같은 경우는 뭐 잠재력 자체가 워낙 좋은 마필이고 비록 외곽이긴 합니다만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가든 여부에 상관없이 선행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가면서 한 발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유혹망치는 인정이 되고, 자 8번만 유혹망치를 인정한 순간에는 뭐 여러 번 가기는 좀 어렵죠. 따라서 좀 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레이스인데 7번만 히든스타 같은 경우는 데뷔 전에 3착을 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도 잠재력은 높진 않은 마필입니다. 약간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1200을 선택했는데 당분간은 그게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히든스타를 믿고 대길의 승부는 좀 위험하고 3번 영광의 팩터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뭐 11월 24일 날 대끼리로 팔리고 선행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긴 했는데 스타트 능력은 괜찮은데 기본 잠재력은 이게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그 혼합 4등급 치고는 편성이 셉니다. 따라서 단독 선행 간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렇지만 막판까지 버티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역시 의의가 없어요.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마필은 5번마 티지 엠프리스입니다. 티지 엠프리스 같은 경우도 뭐 주행검사 때 그렇게 아주 뭐 탁월한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혈통적으로 봐도 그렇게 선행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 뚝심은 정말 좋은 마필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1000m가 아니고 1200이라는 것도 티지 엠프리스의 일산 전망을 더 높이는 그런 요인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8번마 유혹망치와 5번마 티지 엠프리스 8번, 5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영천더비, 6번마 용왕담, 1번마 하이스펙, 또 5번마 한상계 질주, 외곽이 9번마 영광의 위너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 영천더비가 지난 11월 달에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출전 취소가 되면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2달 만에 경기에 나왔는데 1600입니다. 일단 뭐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천더비를 1600 첫 도전이란 부담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앞으로 뭐 보여줄 걸음이 여러 개 워낙 많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이 편 전망은 밝다. 이렇게 보여지고 용왕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개월의 공백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만 레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잘 풀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3번, 6번의 대끼리는 역전이 위험하고 뭐 영천더비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3번, 6번의 대끼리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9번마 영광의 위너입니다. 영광의 위너도 뭐 승급자는 부담이 있고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마필은 늘어난 경주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그 영광의 위너가 아직까지 그 모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좀 그 능력이 좀 그 극대화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인데 오히려 외곽 게이트라는 것도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훨씬 더 수월해요. 1600이기 때문에 그 외곽 게이트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주 거리도 아니고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선입권에 스무스하게 갖다 붙여놓고 직선에서 외곽으로 빼는 순간에는 막판 정말 탄력적인 끝걸음까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뭐 영천더비도 일말의 불안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보여줄 걸음이 여러 개 많지만
두 달의 공백, 또 1600 첫도전. 오히려 1600 첫도전에 나서는 영광이 위너가 거리주행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영광의 위너를 이번 경주는 배팅의 축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6번마 파이니스트 워리어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갑니다. 안쪽에 1번 에이스 코리아, 2번 파샤가 대기로 팔릴 테고요. 여기에 5번 도쿄블루, 7번 에그리나 이런 마이픽이 팔리는데 6번 파이니스트 워리어는 강추를 인정하고 갑니다. 뭐 지난번에도 역시 뭐 승급전에서 바로 입상을 했는데 제가 뭐 그때도 워낙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파이니스트 워리어 부담 중량 3kg 늘어난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문제는 2번은 파샤인데 이 파샤라는 마필이 최근에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아쉬움을 남기고 있죠. 지난 10월 27일 날 9마신을 낙승을 거두면서 지난 11월 달에 경남 도미니로브에서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3착인데 지난번에도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였던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 12월 3일 날도 추입으로 올라오면서 2착이었던 그런 조건인데 이 파샤가 최근에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믿음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발주가 좀 최근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발주가 안 되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샤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쪽에 일본마 에이스 코리아도 14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1200이라면 모르겠는데 1400이라면 에이스코리아도 1마리 불안감이 좀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뭐 6번을 축으로 해서 여러 마리가 다 팔리는 그런 조건인데 인기 마필들이 믿음을 갖기는 좀 부족합니다. 도쿄블루도 1400이라면 메리트가 이렇게 떨어지고 따라서 다시 한번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4번 골드문이라고 봐요. 골드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컨디션이 계속 좋아요. 지난번에도 정말 좋았던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필이 끌렸습니다. 기수랑 끌려서 앞에 선두권에 공략하면서 무리한 레이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경주는 1400이 있고 페이스가 빠릅니다. 뭐 파이니스트 워리어 도쿄블루 새로운 법칙 따라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느려 터진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끌릴 일이 별로 없죠. 그냥 스무스하게 선의관에 같이 붙이면서 페이스를 그냥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3번 골드문이 이 편에게는 오히려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 않을까. 페이스가 좀 빨라야지 이마필도 끌리는 부분을 충분히 상쇄를 하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의 컨디션을 감안해 본다면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거리예요. 따라서 3번마 골드문이 이번 경주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1등급 2000m 경주입니다. 오늘 방랑기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2000m라는 경주 거리가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엇비슷한 이게 뭐 1200이든 1400이든 경주 편성 자체가 지금 혼전인데 20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혼전도는 더 극대화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불안한 인기만은 많아지고 복병도 역시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인기말을 데리고 갈 필요도 없고 대끼리 배당 자체도 지금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정말 방랑주 스타일이죠. 자, 배당판은 뭐 여러 마리가 팔릴 테겠죠. 뭐 어프로치 11번 부활의 반석, 9번 대오시대, 7번 뿌듯, 4번마 다이내믹 대시. 어느 마필 한 마리 정말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어프로치도 부담 중량이 3.5kg나 늘어났어요. 안쪽에 투트랩도 그레이킹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는 보장도 없고 2000m라는 경주거리도 불리하고 2000m의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다. 정말 불안하죠. 부활의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58.5kg입니다. 뭐 거리는 나오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그렇지만 58.5kg 정말 불안하고 지난번 그랑프리에서 바닥에 있다가 참았다 한 발을 쓴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58.5는 좀 무겁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기에 뭐 뿌듯도 승급자는 부담이 있고 대오시대 2000m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1800에서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탔어요. 안쪽을 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입니다. 정말 눈물겨운 3착. 더는 없는 마필인데 2000m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인기 마필들 정말 다 빼고도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복병 중에서 2000m라는 경주거리가 정말 잘 어울리고 컨디션의 변화도 좀 일어나고 있고 레이스 흐름, 정계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복병을 정말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가면서 요거 복대부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정말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